제61조 허가권자와 사전승인권자 보겠는데요. 특히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 1번부터 5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좀 잘 받으십시오. 보고 계신가요? 자, 먼저 이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는데,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는 허가권자가 각각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죠. 큰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적은 것은 자치구, 구청장, 광역시는 군수가 행사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특별시,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층수는 몇 창 이상? 21층 이상, 연면적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연면적 10분의 2입니까 3입니까? 그거 한번 봐두시고요. 10분의 3이지 2 하면 틀리겠다. 이상으로 증축하여서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될 때는 바로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한테 허가받지 구청장한테 갈 일은 없다. 그런데 참고표 봐보세요. 이 세 가지 경우 그 용도가 공장, 창고, 특히 두 가지는 꼭 알아주셔야 돼요. 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것으로 초고층 건축물은 나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창고하고 공장은 무조건 누구한테 가서 허가 받습니까? 서울하고 광역시는. 그래요. 그래서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허가 대상이 제외된다 그 말 보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받느냐? 구청장한테 가서 받는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 공장과 창고 특히 두 가지 중요한데, 이것은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갈 일이 절대 없다. 그 구청장, 자치구청장 이네들한테 가서 허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넘어가셔서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이 나와있죠. 도지사의 사전승인 대상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그것은 아까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특별시하고 광역시한테 허가받도록 되어 있는 대상이 있는데, 이것은 8도로 가면은 이제 도지사한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8도 되어 있는 시장수가 허가권자이긴 하나 허가권을 행사하기 앞서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근데 그 3번에 그 끝에 보면 4번이 보이잖아요. 4번 있죠. 4번 그 하고 5번 그 좀 잘못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은 동그라미 1번 2번 있지 않습니까? 3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저 밑에 참고표 봐봐요. 저 밑에 위 1, 2, 3의 경우 그 말은 대형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대형 건축물에도 공장과 창고하고 지방건축이 심일거층 건축물로 초고층 건축물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지사한테 사전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요. 공장과 창고는 그 규모가 대형이라도 시장수가 자체적으로 허가권을 행사하면 끝이지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연면적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연면적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건은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5번을 보면은 4번은 도지사가 지정 공간적 이걸 딱 포인트 잡고, 5번도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딱 포인트 잡아요. 누가 지정 공고했다고요? 국장의 도지사예요.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그때 포인트 딱 잡아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할 때에 자기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시군에다 지정했단 말이에요. 시군에 있는 땅에다가 도지사님이 딱 지정 공간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묶어놓은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지정 공고할 때 자연환경 보호 수지를 보호하겠다. 또 교육환경,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지정 목적에 따라서 사전승인 대상이 달라지죠. 잤나요? 자,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다면 사전승인 대상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죠. 유수기. 뭔 수기요? 유수기, 유락설하고 숙박설. 유수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락설, 숙박설. 알죠? 그때는 층수도 필요 없습니다. 연면적도 필요 없습니다. 도지사가 지정 공간 장소라면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간 장소면 유수기는 사전 승인을 받아서 허가권 행사해야 된다. 근데 이 시골 군적 같은 데 변두리에
바로 물 좋고 산 좋은 호숫가라든가 이런 데다가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사가 지정 공간 장소가 있다. 뭐 하려고 공고했을까요? 야, 여기서 너네들 허가 신청 되면 나한테 승인받고 허가권 행사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지금 공고했던 겁니다. 그래 자연환경 보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 공고했다면 바로 층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승인받도록 하면 된다. 그것도 5가지만. 몇 가지만요? 5가지. 5가지를 이렇게 하세요. 유수기하고 011 이렇게. 유수기하고 뭐요? 011. 뭐 110 해도 되고 011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유수기 거 휴대폰 보니까 011이에요. 110이에요. 뭐 같은 말이에요. 110 해도 되고 011 해도 돼요. 011. 이해돼요? 꼭 알았어요. 자, 그거 그때 유락설 숙박설 뜻 알죠? 유락설 하면 대표로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유락설 하면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공부했는데.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로 말해 봐요. 에? 그래, 카지노 영업소 있고 또 무도학원 또 무도장 대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중 바닷면 작게 150m 이상 거 이런 것들이 딱 스쳐 지나가 돼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숙박설도 나름대로 몇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숙박설 하면 대표로 호텔이란 말 하면 다 숙박설이에요. 그 정도 알고 계시죠? 뭐 관광호텔, 수상호텔 뭐 좀 여러 가지 있어 호텔 이름은. 아무튼 호텔이란 말 나오면 다 숙박설이고 그 외에도 또 이런 것들이 숙박설 있죠. 바닥면 작게 그걸로 사용되는 바닥면 작게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 생활설도 숙박설이다 생각나요? 그 다음에 휴양 콘도미엄은 관광 숙박설이죠. 그래요. 관광 숙박설 맞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아무튼 일수기는 주관경 교육항을 유파할 소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관경 교육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가 지정 공고했다면 층수, 연면 작게 무관하게 승인받으러 가야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밑에 2가지 선이 나와 있는데 이때 사전 승인 대상권 이 시정수가 허가 신청 받았다면 15일 이내 서류 들고 승인 신청으로 들어가야 돼요. 며칠이요? 15일. 이건 좀 가볍게 체크해서 읽어두시면 되겠지 편하게. 이 시정수가 지금 허가 신청 딱 접수했는데 보니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15일 내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해요. 승인 좀 내주세요. 그럼 이제 도지사가 접수해놔 할 거 아니에요. 도지사가 접수하고 나서 며칠이면 답을 주냐 50일이면 오케이 노가 나와요. 이해돼요? 그래 바쁘시면 또 30일 연장해서 오케이 노를 할 수 있죠. 노 오케이 이렇게 보고 계시죠 밑에.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2페이지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 자, 이게 새로 신설된 그 파트인데요. 이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 건축물의 규모가 박스와 같은 거 초고층 건축물 보고 계신가요?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뜻은 알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건축물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 건축물을 합니다 라고 했고요. 자, 이런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고 싶다든가 2번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2가지는 좀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안전 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다 이래요. 이런 2가지 중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구조안전성이 확보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붕괴되면 다 죽죠. 그래서 구조안전의 문제도 평가받고 또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대지와 인접하고 있는 대지 그 대지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대지에 의해서 인접 대지의 안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걸 묶어서 그냥 안전 영향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밑에 그 밑줄 큰 것이 있을까요? 가로 3번 보고 계셔요? 가로 밑줄 끈 거 보면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이걸 약자로 안전 영향 평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 영향 평가. 그 건축물의 구조 안전 평가하고 그 인접대지 안전 영향의 평가를 약자로 안전 영향 평가를 하고 그래요. 그 초고층 건축물을 내 땅에다 진다, 내 대지에다 진다 하지만 그 공사할 때 잘못하면 인접대지 어마어마한 안전성 위협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미리 평가하자 이거죠. 이걸 안전 영향
평가를 합니다. 이런 안전 영향 평가는 가로 일단 1번이 중요해요. 1번 그 안전 영향 평가를 하게 되는 대상 건축물이 어떻게 되냐? 초고층 건축물하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안전 영향 평가의 대상 건축물이다. 이거 딱 알아주시고, 이런 안전 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의뢰할 의무가 있다. 이 것을 건축하게 될 때 구조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리고 인접대지에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미리 의뢰를 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미리 허가권자에게 의뢰를 할 의무가 있다. 의뢰를 받았던 그 허가권자께서 가로 4번 의뢰를 받았던 허가권자께서 바로 안전 그 영향평가 기관에게 또 맡겨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안전 영향평가 기관에게 이 건에 대해서 의뢰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답을 구하죠. 그리고 결과가 나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건축주에게 그 반영해서 설계도서에다 넣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시험으로 알 것은 1번 대상하고 대상은 두 가지, 그리고 이때 안전 영향평가 의뢰해서 전문기관에게 돈 주고 맡겼을 때 그 돈은 누가 내느냐? 5번이 중요. 5번 안전 영향평가에 드는 비용은 바로 안전 영향평가를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의뢰한 자가 부담한다 그 말은 지금 그 가로 1번 대상을 좀 건축하려는 자가 의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뢰자인 그자 내지 허가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를 좀 받으시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꼭 알아주십시오.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쭉 그냥 내려가셔서 그냥 4번 건축허가 거부, 이것은 시험에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하자는 경우 허가 대상권에 대하여 허가 요건을 충분히 구비해 가지고 허가 시하면 허가권자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를 행사해서 줍니다. 그런데 외해를 두고 있죠. 설령 허가 요건을 구비해서 허가 시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오른쪽 박스 안에 있는 그런 건일 때는 기속성이 완화되어서 건축허가를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래 어떤 것은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도 합법적인가? 자, 오른쪽에 두 가지는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첫째, 유수기가 문제가 돼요. 항상. 뭔 수기요? 유수기. 위락설하고 숙박설이 항상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위락설, 숙박설을 약자로 유수기 이렇게 하시고 거기 찾아서 체크합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또 합쳐요. 그래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인 이 건축물 용도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정말 부적합하다라고 허가권자에서 판단했으면 설령 허가요건 구비해서 허가 시행이 들어온 건이라도 건축인의 심을 거쳐서 건축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거부할 때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다 거부한다 그 말인데, 거부할 때는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건축인의 심을 거쳐야 됩니까? 건축인의 심을 거치지 도산대 사전 승인 받아서 거부한다 그러면 틀리겠어. 건축허가에 그 거부를 할 때는 도산대 승인받지 않고 건축인의 심을 거쳐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거 알아주시고 가로 2번 보십시오. 자, 또 두 가지 장소가 있습니다. 방제지구 체크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두 가지 지구. 그래 방제지구는 풍세, 산사태, 지방붕괴 등 재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따라 지정한 지구 아닙니까? 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도 그런 장소가 되는데 이런 장소에 여러분이 대의를 가지고 있다. 방제지구라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대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건만 그래 건축을 하겠다라고 지금 허가신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도면에 보니까 말이죠. 지하층에다가 지하층에 주거 공간이 들어있다. 거실 용도의 공간이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상습,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될성 싶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지하층에다 무슨 공간이 있다면요. 주거 공간, 거실 공간이 있다면 그게 중요해. 지하 공간에 지하층 공간에 주거용이 있다든가 거실 공간이 있는데 이게 바로 여름에 장맛비에서 침수가 되면은요 가장 먼저 지하층이 침수해서 사람 죽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제주거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 체크하고 지하층의 일본공항법에서 주거용을 넣겠다. 거실 용도의 공간을 넣겠다. 근데 이거 정말 판단하니까 부적합하다. 그랬더니 건축원 심의해서 거부해도 합법적이다. 5번 건축법상 건축허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 규정이 있죠. 거기서 제한권자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정리하면 됩니다. 제한권자는 국장과 특별시장, 광시장, 도사가 있다. 그래 제한권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버려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어서 그게 제한권자거든요. 제한권자 동그라미 1번, 2번. 1번이면 3명 특별시장, 광시장, 도의사가 있고 2번 국장이 있죠. 자, 이 건축법상 우리 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이 건축주들이 허가 요건인 급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면 허가권자들, 건축허가권자들 아까 총 몇 명 있었나요? 7명 있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그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그리고 서울특별시 대광시장 대형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행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총 7명 있는데 얘네들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얘네들도 법에 구속당합니다. 법에 의하여 구속당해서 허가권 급했다 그러면 허가를 행사해 줘야 돼요. 그래 얘네들이 다 행정청인데 얘네들이 건축허가를 내렸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 행위 자체가 행정해가 되는 것이죠. 행정. 이 행정에는 기속적 행정이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속적이다. 이렇게 지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권을 행사해야 돼. 허가권 다 급해서 허가 시행에 들어갔는데 지네들 임의적으로 뭐 허가다 불허가다 이렇게 결정하지 못해요. 지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근데 바로 모든 경우 다 기속성이 똑같이 적용되느냐? 아닙니다. 바로 외해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두 가지 유수기하고 그다음에 방제주거, 자연재해, 위험 개선주에서는 외주로 허가권을 급해서 허가시행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건축원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허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이 건이 아니면 다 기속성이 바로 똑같이 적용돼서 허가권 급여하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하다 보면 뭐 지역에 엄청난 유사 건축물이 엄청 등장해서 공실률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일정한 지역에 바로 그 군부대 근처에 또 허가가 이루어지면 군의 기밀이 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때로는 이자들 건축 허가권자의 이자들 건축 허가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야, 너네들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허가 받아갔던 건 공사에 들어갈 때는 허가권자한테 착공신고하고 공사에 들어가겠는데 허가 받아갔던 건 공사에 들어갈 때 착공 못하게 하는 착공 제한도 두고 있는데 이때 이 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권자는 크게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도사가 있는 바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할 때 누굴 제한할 수 있냐? 허가권자 7명이 다 국장보다 하급자니까 국장은 허가권자 7명 것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너네들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허가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또 착공도 못하게 하는 착공도 제한을 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때 국장이 이런 허가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때는 자기가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직권으로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장관이 요청을 하게 되었고 요청을 받아서 국장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부서의 장관을 주무장관 그래요. 장관은 요청할 수 있지만 다른 자들은 국장한테 요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요청을 받아서 제한할 수도 있고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는 허가권자 하면 7명까지 다 제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한할 때는 제한하게 되는 사유하고 그리고 그 지역하고 그리고 건축물 용도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허가는 내지 말라라고 이런 것들 상세히 정해서 그 제한 내용을 자기가 직접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할까요? 허가권자한테 보내가지고 허가권자가 공고를 하도록 할까요? 그렇죠. 그래 이 친구가 제안했다면 제안의 내용을 상세히 정해가지고 그 내용을 자기가 직접 공고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한테 송부해주면 보내주면 이자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안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국민들이 건축을 못하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될 때 제한기간이 중요한데 제한기간은 최장 몇 년 동안 제한할 수 있을까요? 원칙은 2년. 몇 해 하나요? 몇 년을 또 연장할 수 있는가? 1회 하나요? 1년을 연장해서 합산 최장 3년간은 제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데 제한기간이 아주 중요한데 제한기간은 원칙 2년. 몇 해 하나요? 또 몇 년을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는가? 1년. 이 수치는 꼭 암기해야 할 사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는데 여기 봐보세요. 특별시장보다 밑에 사람인 허가권자는 누가 있을까요? 특별시장보다 하급자인 그 허가권자 누가 있을까요? 구청장밖에 없죠. 서울특별시에는 이 서울특별시장보다 하급자인 허가권자는 자치구청장 25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시장 이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6대 광역시장도 자기의 하급자인 자치구청장과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고 8도 도지사는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급만 이네들은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권 제한할 수 있지 허가권자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돼서 틀려버리는 겁니다. 허가권자는 이 7면을 다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틀리는 것이고 이 3명은 누건만 제한할 수 있냐? 시장, 군수, 구청장권만 일단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자들이 제한할 때는 지역대자니까 지역계획상 도시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한을 하게 되었다면 그 제한을 하고 나서 즉시 국장한테 보고를 올려야 된다. 보고받았던 국장이 판단해 봤을 때 그 제한이 지나치다고 인정되면 이네들한테 해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 명할 수 있다. 명했다면 따라야 되겠죠. 이때 이 친구들도 여기 봐봐요. 이 친구들도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제안 내용을 이네들한테 송부해서 이네들이 허가권자로서 공고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네들도 몇 년 동안 제안을 하게 되냐? 원칙 2년, 외해조로 일하여 1년을 연장해서 제안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제한기간 중요하다. 그리고 제한권자는 누군가? 국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다. 그 흐름을 잘 봐두시기 바라고 6번 보겠습니다.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사요.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자, 이렇게 나름대로 허가를 만약 받았다 합시다. 건축허가 받았다면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아까 우리가 건축 신고 대상은 오늘 신고증 받아왔다 그러면 늦어도 몇 년의 공사에 들어갑니까? 1년. 그렇지 않으면 신고는 자동차가 없어지죠? 다만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여 착수기한을 1년에 보면서 연장을 받을 수 있지만 연장 못 받았다면 1년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이 건축 허가 대상은 허가 떨어졌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될까요? 그래, 그게 개정됐습니다. 개정됐으니까 꼭 알아셔야 돼. 2년이다. 2년. 근데 모든 건축물 다 2년 아니고 공장은 항상 특례가 많이 인정된다. 공장은 몇 년을 봐주냐? 3년. 이 수치 꼭 알아주십시오. 됐죠? 자, 그래 이 기간 내에 바로 들어가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몇 년을 또 연장받을 수 있을까요? 1년. 알겠죠? 자, 이래 만약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건축허가를 허가권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거기 체크해요. 하여야 한다. 체크. 할 수 있다면 틀리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여기 2년 공장 3년 들어가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고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파트를 할 때는 이것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취소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그랬어요. 필수적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가 건축법이 아닌 주택법상 바로 이런 내용을 잡아한 바 있는데요. 주택법상 연간 아니라 그냥 30호 이상인 단독주택 건설하고 싶다.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싶다. 그 다음에 1만 종대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로 사업 주체로서 주택법에 따라 무엇을 받아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 승인. 뭐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합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단지 전체를 한 번에 사업에 하겠다라고 통째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겠다라고 공구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도 있죠. 그 단지가 600세 이상인 단지로서 바로 109, 209 나눠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구별 분할 시행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주택법에서는 몇 년의 공사에 착수하도록 됐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 그는 5년. 근데 여기는 몇 년? 2년. 공장 몇 년? 3년. 거기는 5년. 이걸 꼭 기하세요. 알죠? 자, 근데 만약 5년에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몇 년 이내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까? 1년 이렇게. 자, 근데 이 주택법에 하면 공구별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면 109, 뭐 209 이렇게 나서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았다면 최초 공구는 승인 받아부터 1년의 공사에 착수해야 됐죠?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받을 수 있죠? 만약 그 기간 내에 들어가자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거기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9 들어갔다 기간 내에 그 다음에 209는 몇 년에 들어가야 됩니까? 109 먼저 들어갔습니다. 착공 신고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9는 몇 년에 들어가야 될까요? 2년. 몇 년? 그래. 109 착공 신고로부터 2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생각나요? 난 걸로 추정되고. 그래. 이때 만약 2년 이내에 안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 없다. 그 2년에 못 따르는 경우 바로 착수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셔요. 거기는. 알겠죠? 여기는 2년. 공장 3년. 바로 이 기간 바로 여의치 않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착수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갔다면 여기는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여기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나시죠? 자, 또 하나 이유항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농지법상 농지 전용을 하겠다라고 이 농지에서 농지 전용에서 무슨 개발하게 하겠다라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이 전용 사업을 몇 년에 들어가야 될까요? 사업에 허가 받았다면 몇 년에 들어가야 되지? 그러면 바로 이 농지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을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래. 자, 뭐 주무셔도 좋아요. 자, 그래. 이 공법은 잤다 일어났다 해도 결석만 하면 다 합격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참가만 열심히 하면 다 합격하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시험에 나올 것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귀만 열고 있으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 이 농지법은 2년이다 이렇게 기하셔요. 몇 년? 2년. 만약 2년에 이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합시다. 착수하지 아니했다면 이 농지용 허가권을 내렸던 허가권에는 이 농지용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 하여야 한다 아니라 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는 2년 들어가자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여기 바로 건축법 2년 안 들어가면 취소해야 한다. 건축허가. 알겠죠? 공장 3년 안 들어가면 취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있으면 1년에 보면서 착수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해되죠? 잘 알아주세요. 자, 여기는 몇 년? 농지법 몇 년? 2년. 안 들어갔다 그러면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이제
착수 만약 2년에 들어갔다 합시다. 취소 면하려고 2년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건축 농지 전용에 따른 공사 비용이 없어가지고 바로 1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도 그때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몇 년 동안 중단하고 있으면요 1년, 공사 중단을 1년 동안 하고 있으면 이것도 취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잘 비교해서 정리한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알겠나요? 자, 다시 한번 건축법은 건축허가 받은 날부터 몇 년의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2년. 단 공장은 몇 년이냐? 3년. 이 기간이 아니라 이 기간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있으면 공사 착수기간을 몇 년에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냐? 1년. 만약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여기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주택법은 할 수 있다. 농지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닥을 쳐놓으세요. 됐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법상 이렇게 기간 내에 만약 들어갔다 합시다. 공사 들어갔습니다. 공사 들어갔는데 기간 내에 들어갔는데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바로 완료가 불가능하다. 이게 보니까 지켜보니까 공사 중단해가지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허가권자 봤을 때 그때도 취소해야 한다. 두 번째 그거 나와있죠. 보고 계신가요?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뭐하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허가권한테 건축허가를 딱 받았습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받았어. 건축허가 받을 때에 자 A라는 사람이 받았는데요. 여기 대지에다가 건축하겠다라고 소유권 확보해가지고 딱 허가 받아놨습니다. 근데 아직 착수는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여기 봐봐요. 그래 A가 건축허가 턱 받아놨어. 자기 땅에다 집 짓는다고요. 근데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는데 이게 A가 저 갑동한테 돈을 어마어마 빌려가지고 갑동이 승질해서 그냥 변제기한 돌했는데 안 갚아서 이걸 경매에다 넣어버렸어요. 잡아가지고 압류해가지고. 알겠죠? 그래 압류해가지고 경매에다 넣어버렸네요. 또 이 A가 세가 만나가지고 그 행정청에서 압류해가지고 공매에다 넣어버렸어. 공매 넣어버렸어. 그래서 이 소유권이 저 B한테 넘어가 버렸네. 이렇게 알겠나요? 공사도 착수하기 전에 넘어가 버렸어. 그래 이제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소유권을 상실해 버렸다. 상실한 날부터 바로 착공도 하기 전에 상실해 버렸다. 그러면 이 상실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날 때까지 도저히 공사에 착수하기 어렵겠다 싶으면 취소를 시켜버렸냐? 6개월. 그게 나옵니다.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그게. 그래 이걸 취소 면허하려면 취소 완당하려면 이걸 어떻게 수습해 가지고 6개월 내에 다시 소유권을 회복시켜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 몇 개월이 지날 때까지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면 취소시켜버려라. 6개월. 이게 새로이 신설된 파트니까 좀 관심 있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동그란 가로 1번 가로 2번 3번을 묶어가지고 잘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공사 현장 안정할 예측이 나와있죠. 자, 만약 이 건축허가를 면하려면 건축허가 취소를 면하려면 기간 내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간 내에 들어갈 때 자 착수함에 있어서는 바로 그냥 조용히 들어갈까요? 신고하고 들어갈까요? 한번 맞춰봐요. 그래 착공신고 해야 돼요. 공사에 착수한다. 그때는 착공합니다라고 신고서 되죠. 그래? 이때 착공신고는 다른 게 아니라 공사계획서 만들어서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 허가권한테 이걸 신고하는데 착공신고를 해야 하는데 착공신고는 언제까지 할까요? 자, 오늘 오후에 공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공사 착수하기 전 일주일 전에 착공신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만 하면 될까요? 그래 오후에 공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갖다 바로 허가권한테 공사계획서 만들어서 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때 공사에 착수하겠다라고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사람이 있다. 허가권자한테. 그러면 허가권자가요. 야, 너 좀 그렇다. 공사 들어가서
공사 중단하면 현장 엉망진창이 되고 안전사고 유발시킬 소지가 있는데 너 믿을 수 없어. 공사 중단할 수가 있습니까? 너 미리 안전관리 예치금을 좀 예치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안전관리 예치금은 바로 그 대상하고 그 예치금의 한도 두 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측할 수 있는 건은 연면적 얼마 이상의 건축물로 공사를 하려는 건축주에게 예측할 수 있는가? 거기 체크 얼마요?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안전관리 예치금의 그 한도는 총 건축공사비의 몇 %까지만 예측할 수 있는가? 1%. 찾았나요? 1,001% 이 수치 좀 받으시고 그래 이제 안전관리 예측을 예측해 했다 합시다. 하고 나서 착공 신고 수리해서 공사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들을까 그 친구가 공사를 중단하였다면 1차적으로 스스로 현장에 대한 미관계선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1도 2차적으로 야 똑바로 해라라고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 이때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그 안전관리 조치를 허가권자가 취하할 수 있고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H되어 있는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가 중요해.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그럼 틀리고 있다. 그리고 이 허가권자가요. 아까 그 건축주가 공사 중단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버티고 있으면 직접 이 허가권자가 행동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가? 2년 이거 수치 좀 받으면 끝나죠. 그리고 안전관리 예측을 예측할 때는 우리 일반 사인에게만 적용하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 자가 공사다 공사 한국토지동사라든가 지방사다 또 뭐 나름대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인 분양 보증을 해놨다 이렇게 했다면 뭐 신탁회사하고 신탁을 체렸다면 그때는 그 건축적에는 이 안전관리 예측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오른쪽으로 모셔서 165페이지 공용건축물 특례 이것도 꼭 읽어두셔요. 아까 설명한 것이 1번 2번이니까 1번 2번을 꼭 읽어두시기 바라고 밑에 거기 사각형 건축관계자는 4명을 말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죠? 건축관계자는 몇 명 있다고요? 4명. 이 건물을 지고자 하는 준양반을 건축주, 그자에게 설계줬던 건축사 같은 친구를 설계자, 설계도서 첨부해가지고 허가 신청하면 허가권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래. 건축 허가권자는 안 들어갑니다. 자, 건물을 지려고 하는 사람인 건축주, 그자에게 설계해줬던 설계자, 설계도서 이제 전부서 허가신을 허가권자한테 해가지고 허가 받아왔다. 공사 들어간다 그러면 공사를 맡기게 되고 맡았던 사람을 시공자로 하죠. 시공자. 그리고 시공자가 똑바로 공사하도록 감독관을 건축주가 보냈는데 그 감독을 하게 되는 감자. 이 4명을 건축 관계를 하지 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 관계자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자 4명을 말하고 이거 공사 진행 중에 이 건축 관계를 변경했다. 그때는 변경 허가 받을까요? 변경 신고할까요? 신고만 하면 된다. 허가가 아니다. 신고다. 예컨대 이 공사 감자가 변경했다. A에서 B로 변경했다. 그러면 변경 신고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또 건축주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20층짜리 건물을 지겠다라고 원래 갑동이가 건축을 받아왔는데 갑동이가 건축공사 진행하다가 도저히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거 을동이한테 그냥 서류하고 그 대지 싹 팔아버리고 나갔습니다. 을동이가 건축의 효력을 이전받아서 계속 건축하면 돼요. 다만 건축주가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그때 건축주 명의 변경은 허가받아야 할까 신고할까? 신고하면 된다. 신고문에 있다 이거. 신고했다 포인트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철거, 멸실 신고, 착공 신고 이건 했죠. 했을걸. 자, 그건 수치 꼭 알아셔야 돼요. 철거 신고는 철거 예정일 며칠 전까지 3일 전. 멸실은 며칠 30일에. 그리고 착공 신고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아까?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할 때는 철거 신고 꼭 되는데 철거 신고서에다가 이거 뿌시고 언제 새로운 건물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별도로 착공 신고를 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읽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손 있는데 이것들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특히 이 철거 멸실 신고서 이런 것들 낼 때는 누구한테 가느냐, 바로 그 5명을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5명.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수, 구청장한테 하든지, 철거 멸실 신고서 들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대전광역시장, 광역시장한테 갈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각각 구청장한테만 가면 되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구청장한테 가서 내지 절대 특별시한테 낼 일은 없다. 팔도에서는 도지사한테 갈 일 없다. 시장수한테 낸다. 이 흐름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작년에 그게 한 문제 나왔네요.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도사한테 이 철거 멸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리죠. 자, 이거 받으시고 쭉 넘어가도 되고, 166페이지 166페이지 보면 가설 건축물로 건축하고와 축조 신고 나옵니다. 이 가설 건축물은 임시형이죠. 임시형. 가짜가 임시 가짜니까 임시로 설치해서 잠시 사용하고 철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전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전치기간. 이 가설 건축물에도 이걸 건축할 때 좀 규제가 세고 까다로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신고서만 내도 되는 신고 대상이 있어요. 신고 대상. 이때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 허가 대상. 이 허가 대상은 그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땅이 여길 때만 허가 받는다. 이게 중에 거기 나와 있죠. 도시, 군, 계획, 도시, 군, 계획, 시설, 도시, 군, 계획, 시설, 부지. 도시, 군, 계획, 시설 뜻을 알죠?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로 하는데 기반시로 설치한 도시군계획 위반해서 딱 결정해 놓은 땅, 이런 것들을 도시군계획 시설비를 하지 않습니까? 알죠? 이 시설이 뭐 공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광장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딱 시설 결정을 국토교통법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정고시하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개로 설치를 허가 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생각나세요? 생각날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고시 해놓고 몇 년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반되어 있었나요? 단계별 집행계획 2년. 근데 만약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반하지 않는 부지가 되어버렸다든가 수립했는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지일 때는 바로 아까 규제했던 그 건에 대해서 완화 조치자 3가지는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 3가지를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는데, 가설 건축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받아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허가 받아서. 그 다음에 건축물은 무엇과 무엇은 할 수 있다라고 공부했나요? 우리가 개축하고 재축은 허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했잖아요. 생각나려나 모르겠어요. 알겠죠? 이때 이 가설 건축물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이제 허가 받아라고 그랬는데, 이 허가 요건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건축법.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이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층수는 일단 몇 층 초과하면 허가 절대 안 내주냐? 3층 초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3층이어야 돼. 3층이야만 허가 내주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넣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간선 공급설비 구비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분양 목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포인트. 야, 이 허가 받아서 여기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이용하게 될 때 전치기간은 원칙 몇 년이냐? 3년 이내로 하되, 이 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층수는 몇 층이냐고? 3층이야. 전치기간은 몇 년?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걸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 나왔다요. 도시 군계획 시설 또 그 예정에 나왔다.
이게 나왔다. 그때는 허가 꼭 받아야 되지 신고하고는 절대 안 된다. 허가권자는 5명이다. 이렇게 좀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이것이 아닌 이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성물질을 만든다. 이걸 축조라는데 그때는 축조신고하면 돼요. 축조신고. 그 용도가 뭐 재해복구용, 흥행용, 전람회용, 전시용, 가설건축물을 만든다. 축조한다 그래요. 축조를 할 때는 뭐만 하면 된다? 신고. 이때 신고하고 축조하여 만든 이 가설건축물 역시 전치가는 몇 년이냐? 3년이다 이렇게 하셔요. 몇 년이다고요? 3년. 이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대표적인 것이 전실한 견본주택이다라고 체크가 됐을 겁니다.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용 그 건축물을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라 해요. 전실한 견본주택은 축조할 때 허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하고 그것을 전치가는 원칙적으로 몇 년이다 3년이다. 근데 그 신고 대상에도 허가된 3년인데 이걸 연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 전치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 특별자치장 특별자들사 시장수 구청장은 바로 이 가설 건축물 대장을 기재 보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전치간이 만료될 쯤 되면은 만료되기 전 30일 전에 가설 건축물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야, 다 끝나간다 기간. 그래서 연장하려면 연장해라 그 말이죠. 이때 연장을 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은 연장 허가 신청서 내면 되는 것이고 신고권은 영장 신고서 내면 돼요. 이때 허가 대상권은 연장하고 싶으면 전치간 만료 14일 전에 내면 되고 이 신고권은 7일 전에 내면 된다. 그거 흐름을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받으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바로 이 건축물의 대지 안전 기준과 도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나와 있죠. 찾았나요? 자, 이건 좀 쉬었다 할까요?